정말 적은 자원,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대한 사회악에 맞서서 스크래치라도 내려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 적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략은 뭐 리더 누구 몇 명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전략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망치, 그 비폭력 트레이닝 방법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쟁 없는 세상에서 그 비폭력 트레이닝, 거기서 이제 망치라고 하는 거는 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진행자들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사회운동을 설명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방식에 관한 거지만, 사회운동의 아젠다로만 따지면 굉장히 또 그것도 다양하죠.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 있고, 여성운동이 있고, 환경운동이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전쟁원 세상에서 하는 운동은 반전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그냥 바라보시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 2003년에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막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전쟁 반대를 외쳤는데 그러면 그게 반전운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쟁원 세상이 생각하는 반전운동은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전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하고, 그것이 이제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게 이제 전쟁일 텐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 전쟁으로 가기까지 어떤 일상의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거를 해체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사회운동이 다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는 사회운동은 주로 안보라든가 비밀, 뭐 무슨 외교, 이런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힘들고, 사실 어떤 성과를 내는 게 눈에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이 번아웃에 빠지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정말로 어떤 지금 한국 사회를 공고히 떠받치고 있는 군사주의에 어떤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그 비폭력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망치란 네트워크를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사회운동을 전체를 약간 전지적인 하느님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사회운동이 보통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얼마큼 더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해줘서 활동가들이 번아웃에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활동의 목표를 낮게 잡는다는 말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달성 가능한 그런 그 사회운동의 목표를 잡을 수 있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전쟁 없는 세상이 워낙 그렇게 허덕허덕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워크숍들을 진행을 하고 해보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 이제 우리도 조직을 좀 돌아보고 조직을 진단해보고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할 때 저희를 초청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함께 얘기 나누고, 네, 그분들이 길을 찾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함께 워크숍을 해보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목표와 가치도 찾고 방향도 찾고 전략도 만들고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망치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사회운동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자료 같은 거를 생산해서 이제 그거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망치가 직접 그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요. 자료들 중에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개발하는 게 다양한 게임이에요. 이게 말은 게임이라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칠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게임이에요. 이건 저희가 이제 연대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게임인데요. 흔히 저희가 사회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 병역 거부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병역 거부를 할 때 누구를 타겟으로 액션을 할까, 이렇게 딱 먼저 생각을 하면 병역 거부를 진짜 주구장창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LGBT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이 주요셉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병역 거부도 아주 끈질기게 반대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장정일 소설가님처럼 병역 거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칼럼을 쓰신 이런 분들과 주요셉이라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운동을 할 때 이런 게임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회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성공적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운동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회운동에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크게는 5가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 편, 아까 장정일 씨 같은 이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회 단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개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극적 우리 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에 찬성을 하긴 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으시는 분, 반대로 적극적인 우리 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액션도 같이 취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중립은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분이나 아니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을 중립이라고 저희가 봐요. 그리고 소극적 반대편은 반대를 하는데 이 주요셉 목사님과 같은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 반대편 같은 경우에 이제 성함을 자주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적극적인 액션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 5개가 아니라 이거 더 쪼개기도 해요. 적극적인 우리 편 중에서도 조금 더 소극적인 우리 편에 있는 사람, 적극적인 우리 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보면 뭐가 좋으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바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우리 편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틀려야 되고, 소극적인 반대편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틀려야 되고, 소극적인 우리 편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또 틀려야 돼요. 그래서 대중이라고 우리가 흔히 퉁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세분하게 쪼개서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보통은 많은 사회운동에서는 이 중립이 어느 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운동이 성공할 수 있냐, 하기 어렵냐, 이것들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들 많이 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중립이라든가 아주 뭐 힘들긴 하지만 소극적 반대편을 이제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나눠서 하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반대편이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우리 편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소극적인 반대편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한 간에 중립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칸씩 넘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편은 사실 이 사람들이 보통은 되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편에 가깝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왜 저래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쟤네가 더 괜찮나 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반대편은 버리고 가는 게 사회운동에서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도 사회운동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요즘처럼 이제 백래시가 심한, 특히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게 백래시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아야 이 사람들이 반대로 넘어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런 전략적인 논의들을 아마 사회운동단체에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재밌고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툴은 사회운동의 8단계와 그 8단계에서 활동가의 4가지 역할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이 툴이 저희가 비폭력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저희도 병역 거부 운동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뭐 시체말로 멘붕에 빠졌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지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나, 되게 힘들어하던 찰나에 이 툴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저희가 받아봤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 각자의 개개인이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 그 병역 거부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걸 함께 찾은 경험이 너무 좋아서 비폭력 트레이닝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희 나름의 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런 툴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게 무슨 사회운동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 공식처럼 이게 절대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같이 토론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 그때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운동의 8단계는 이거는 빌 모이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건데 성공한 사회운동을 보면 대충 이런 경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사회운동이 성공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기존에 원래 있는 법과 제도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공할 것 같더니 실패를 하고 계속 이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엔 성공을 해가는 과정이고 와 있는 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의 활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찾아보는데 활용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운동의 초창기에서는 이 행동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은 과격해 보일 수도 있고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고 문제다라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이 행동가들의 역할은 그 초기에 이렇게 확 이런 직접 행동의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널리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다가 또 운동이 약간 저조해질 때 다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이런 역할이 되고 조직가는 이 병역거부 운동으로 치면은 전쟁엄산 같은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계속 병역거부자들을 모으고 뭐 입법부를 압박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계속 꾸준히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고 개혁가는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다가 이 운동이 성공을 하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어떤 개입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 개혁가들의 역할이 이렇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법이나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거고 시민지향은 이 활동가들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이슈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쭉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전술이 필요하고 그때 이 네 가지 역할들이 각자의 몫을 잘 해내고 시너지를 일으켜야지만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회운동의 8단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이 실패의 자각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운동은 매번 실패하거든요. 여기는 보면 8단계에서 한 번 실패하는 이렇게 그냥 써놨지만 이게 사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래서 100년 후에 그게 성공을 할지 80년 후에 성공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실패의 자각 단계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사회운동가들에게 굉장한 위안이 돼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실패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실패는 필수적이다. 거기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각각의 역할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개개인들이 혹은 조직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희처럼 작은 규모의 조직들은 인간적으로도 친밀하고 생각도 비슷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2년에 하는데 활동가들이 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한국 병역거부 운동이 어디에 와 있냐. 누구는 2단계, 누구는 7단계. 저희 그거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찾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세우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당연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아, 이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뭘 해야 될지 알겠다. 나는 뭐 해야겠다. 이러면서 활동가들이 번아웃 돼 있고 힘들어 했었는데 굉장히 인파워링 됐어요. 이 툴을 통해서. 그래서 8단계가 너무 좋은 게 운동을 전략적으로 분석해 줄 뿐더러 활동가들의 인파워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해가 쏙쏙 되게 그림으로도 보여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툴 이외에도 더 많은 툴들이 있으니까요. 전업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워크숍을 직접 신청하셔서 우리 단체의 다음 방향들과 목표들을 잡아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좋은 기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주세요.